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을 사용했었죠.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석탄 대금 86만 달러를 수입업체에게 지급한 시점이 또 논란입니다. 관세청이 출처가 의심스럽다면서 일부 석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에 돈을 건넸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남동발전이 수입업체 H사에 돈을 보낸 영수증입니다. 지난해 12월 석탄 5천 톤에 대한 대가로 46만 6천 달러를, 그리고 지난 4월에는 39만 2천 달러를 보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세관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에 들어갔고 진노호 석탄은 부두에 아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산 석탄 의심 통보를 했다라고요? 17년 11월 10일이겠네요. 통관 보류가 그날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86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지급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융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미국이 지난해 개정한 대북제재법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금수 품목 반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업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월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달라, 9월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 이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를 만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준 동의를 한 뒤 다음 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 좀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협치와 소통을 의미하는 오색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협력하기론 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국제사회와 다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생의 틀은 갖추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11월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정권교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와 비교하면 20%포인트가 떨어진 37%로 40%대가 무너졌습니다. 20%대로 올라선 자유한국당,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정의당과는 대조적입니다. 민주당의 큰 정치적 이벤트인 전당대회 기간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권 주자들 간 이전 투구 선거전이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2.5%포인트 떨어진 55.6%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진보 진영과 부산 경남, 호남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은산분리 완화 등 최근 정책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불만이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했던 대로 이렇게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층도 꽤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규제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 설득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북한이 9월에 집단체조 아리랑을 공개합니다. 5년 만이죠. 채널A가 보도했던 대로 입장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석은 한 장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동원돼 기네스북에 오른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 북한 관광총국 공식 홈페이지에 관람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100유로, 약 13만 원대인 3등석부터 시작해 특등석은 800유로, 우리 돈 100만 원이 넘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열린 5년 전 관람 가격이 43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3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외환난을 겪는 데다 동원 인력에 대한 사례비 등 민심 달래기용 자금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올라갔던 선수들이 집에서 이제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머니들이 그 빚을 많이 졌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예약이 이미 꽉 찬 구구절 관광 상품에 대한 추가 손님 모집에 나섰습니다. 평양행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더 많은 서방 관광객을 평양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9일 뒤면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청와대가 수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데 동의할지 말지는 이번 영장이 발부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종료 사흘 전인 오는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잃게 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9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구속영장 심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하였으며 도정을 볼모로 삼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김 의원 구속 여부는 특검의 수사 성패와 함께 활동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느냐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지금 보신 대로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어두운 터널이 곧 끝나간다면서 혐의를 벗을 것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검이 사건과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전망에 대해서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조사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경남도 행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터널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수사라는 악재를 딛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 지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만큼 내일 영장심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특검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에게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정치기사의 댓글에 달린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천수를 조작한 댓글이 1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준호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추천수를 조작한 댓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만여 개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댓글 추천수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8장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농원 씨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기사와 댓글 활동 내용이 그 근거로 담겼습니다. 댓글 조작 공범 혐의 소명 입증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아온 동남아시아 여성 2명이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조직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무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침통한 얼굴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을 나서는 두 여성.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들 도난티 흐엉과 시티 아이샤가 김정남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 남성 4명과 함께 김정남을 죽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한 암살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두 피고인의 무죄 석방도 점쳐졌지만 법원이 유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리얼리티 TV쇼를 찍는다는 북한 남성들의 말에 속았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enerima apa keterangan prosecution yang kelakuan dia menunjukkan dia tahu itu VX and then motive is not an issue. 이들은 오는 11월부터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되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인죄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It does not mean that the judge has found them guilty. Now the court wants to hear their version of the story. 변호인 측은 변론 후에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심정수 국제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심 부장,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주범 없는 살인 재판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남이 살해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죠. 그런데 주범으로 지목됐던 북한 남성들 4명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이대로라면은 동남아 여성 2명이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미제로 끝나게 생긴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한 2시간 읽었다고 하는데요. 심 부장 보시기에 어떤 점이 이 모든 걸 갈랐습니까? 자, 이 범행이 일어났던 작년 2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여성들 행적으로 봐서 훈련된 암살자들로 봤습니다. 자, 우선 김정남에게 도국물을 한 3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묻힌 뒤에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손을 씻고 CCTV를 보면은 몇 분 뒤에 굉장히 안심한 표정으로 나오는 점, 이 점을 주목을 했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김정은의 눈을 노렸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VX라는 신경계 독극물, 피부보다는 눈에 묻히면 더 빨리 흡수된다는 거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말고 또 추가 정황들이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 2명과 북한 남성 4명 간에 잘 짜여진 음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지TV가 작년에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공항 CCTV 영상입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 성공한 여성에게 북한 공작원이 택시 티켓을 건네는 장면이 저렇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지시를 하는 장면,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실패 없이 이번 범행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점,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건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동남아시아 여성 2사람은 사실은 실행을 했지만 모든 계획은 뒤에 있는 북한 사람이 했다는 것이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실제 주범격인 사람은 기소도 되지 않았잖아요. 자, 북한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살된 사람이 김정남이라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반인 김철이 심장마비로 당시에 죽었는데 네. 그 현장에 우연히 용의자로 지목된다는 남성 4명이 있었다.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경찰 당시 용의자들 신원을 공개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하고요. 명백히 주범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미 이들 모두 평양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관하다면서도 북한 집요하게 김정남 시신은 돌려달라고 압박을 했었죠. 결국 네. 한 달 만에 김정남의 주검이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자, 이후 지금까지 시신이 가족에게 갔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남을 독살한다면 다 그 이유는
핏줄을 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그 행방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자, 부친 피살 이후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역시 살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어디 있는지 관심을 모았죠. 네. 자, 사건이 2월에 발생하고 한 달 조금 안 돼서 유튜브에 등장을 했는데 네. 검은 옷을 입고 상중임을 암시를 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남은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로 결정된 이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를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네. 몇 군데 대북 소식통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자, 김정남이 살아 생전에 자녀들 및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식통 역시 김한솔이 머무는 곳, 보호받고 네. 있는 곳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말레이시아 법원과 관련된 소식 심정숙 국제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해안과 강변에는 300km에 가까운 경계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절반 이상을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경계와 감시는 CCTV 등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전국 해안과 하천 주변에 설치된 300km에 달하는 철책 가운데 170km가 철거됩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개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4km 정도 되는 구간은 올해부터 바로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년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휴전선과 한강, 임진강 하구 철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연령상 감시 장비와 CCTV로 경계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검토한 결과 작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TOD가 정말 감시 사각지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말씀대로 기상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4년 전 철책이 철거된 한강 하구 김포 쪽을 이용해 미국인이 14km나 헤엄쳐 월북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엔 무장간첩 26명이 강릉 해안가로 들어와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죠. 정부가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신고한 대로만 세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최근 잠실 석천호수 인근의 레스토랑을 연 남윤종 씨. 개업 후 손님 맞이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세무서에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요구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없어 부담이 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세무조사 제외는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보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 이제 더위도 지친 걸까요? 어제보다는 오늘 덜 덥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기나긴 폭염의 끝이 보이는 건지 김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세등등하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곳이 오늘은 폭염주의보로 대체되거나 해제됐습니다. 여전히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긴 하지만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진 기온에 시민들은 한숨 돌립니다. 최근에 워낙 너무 더워서 지금 조금만 온도가 내려갔는데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중부지방의 열기를 식혀줬고
차가운 동풍에 동해안 지역의 폭염도 잠시나마 잠잠합니다. 여기에 남부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 탓에 비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연일 기록을 새로 써온 열대야 현상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 밤 사이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폭염은 22일 이후 비가 내리면서 한 단계 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극한 더위는 지났지만 누적된 폭염 피로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조난 구조에 나섰다 순직한 고 오동진 신문규 소방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심 소방장의 2살 난 쌍둥이 아들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 추모객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 오동진 소방이와 신문규 소방장을 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운구행렬이 도착한 곳은 체육관에 마련된 연결식장. 연결식에 참석한 고 신문규 소방장의 2살 배기 쌍둥이 아들은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생전에 아빠가 쓰던 제복 모자를 만져봅니다. 두 소방관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던 소방서장도 심 소방장의 쌍둥이 아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끝내 목이 메어버렸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둔 든든한 가장이라 부모님을 극진히 공양하는 사랑받는 효자였습니다. 동료들은 위험 속에 온몸을 내던진 두 소방관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기를 빌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언제나 평안하길 바란다. 나의 소중한 친구 동준아, 문규야, 사랑한다. 오늘 연결식은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된 두 소방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위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혐의인데요.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고 연봉 3억 5천만 원을 받은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5명 중 3명이 최근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공정위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정년이 임박한 간부 18명의 일자리를 대기업에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16곳에 취직한 공정위 퇴직자가 받은 급여는 76억 원.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3억 5천만 원을 받은 고액 연봉자도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자녀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공정위원장 3명을 포함해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전교 1등을 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늘 개학한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지난 기말고사에서 문이과 나란히 전교 1등을 하면서 여러 의혹이 쏟아졌고 오늘부터 시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거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팀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 문제 등을 유출했는지 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학교가 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학교 측은 직접 감사를 의뢰했으며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 이번 논란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학교에 적응하고 수학학원 등을 통해 점차 성적이 올라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교무부장의 해명글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폭염으로 녹조가 심해지면서 수돗물은 비상입니다. 식수원을 관리하고 깨끗한 마실 물을 준비하는 이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더하는 뉴스입니다. 최악의 폭염 속에 심각해진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류가 급증하면서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녹조 현상인데요. 바로 이 색깔 탓에 녹조 라떼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독소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별한 관리와 정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창녕 함안보 상류 12km 지점에서 조류 측정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수심에서 물을 떠올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6m 수심이면 2m, 4m에서 최소. 언뜻 보기에 쉬워 보였지만 장비를 다루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30cm인가요? 이게 길이 50cm. 1m 얼마큼 하라고 하셨죠?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 이상이면 조류 경보를 발령하는데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 알갱이를 일일이 세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특히 악명이 높은 건 녹조를 일으키는 주범인 마이크로시스티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저희가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세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눈도 상당히 피곤하고. 하나의 군체에 수백 개의 세포가 모여 있지만 분석 30년 베테랑의 손길은 거침이 없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엄청난 숫자가 이날 조사된 유해 남조류 개수는 12만 개를 넘겨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물 흐름이 없는 정체 수역엔 녹조가 밀집되는데요. 수질 예보가 경계 단계 이상일 땐 사람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치우기도 합니다. 조류 알갱이를 응집시키는 약품을 뿌리고 800m 정도 이동한 뒤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녹조를 끌어올려 봤습니다. 포집되는 양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조라는 게 어제 심했다, 오늘 심했다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창원시와 함안군의 식수원을 끌어올리는 칠서 추수장엔 일찌감치 조류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1차적으로 유입을 차단하고 2차적으로 포민 교란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사장을 일으켜서 조류가 넘어지 못하게끔. 취수장에서부터 약 800m의 도수관을 통해 정수장에 도착한 43만 톤의 원수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자동화 설비로 약품이 투입돼 조류와 같은 이물질을 침전시키고 여과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초록빛이었던 낙동강물이 어느새 맑고 투명한 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식수로 공급되기 전 마지막으로 맛과 냄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물을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매일 최신 장비를 통한 독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물질 자체가 독성 물질이고 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있다. 첨단 기술과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결합한 마법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투명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구청에 공금을 빼돌리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구청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K, LG 등 3대 그룹을 제외하고 따져봤더니 투자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한 진에어. 하지만 여객기를 추가 도입해 동유럽까지 노선을 확대하려던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1,900명도 실직이 닥칠까 불안합니다. 이용하시던 그 고객님들도 문제고 다른 협력사들도 문제고 소액 투자자들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 투자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에어를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은 지난 상반기보다 2,500원 넘게 투자를 줄였습니다.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투자 증가액은 작년보다 24% 늘었지만 증가분의 99.9%는 삼성과 SK, LG의 몫이었습니다. 세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자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투자를 줄인 그룹도 16곳에 달했습니다. 결국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기업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실제 지난해 30대 그룹 가운데 10곳의 고용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세계 순위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 GDP가 1조 5,308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1위로 올라섰고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1, 2, 3위였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의 다리 붕괴 사고에서 기적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월을 당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헬기가 오르내리며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포크레인은 쉴 새 없이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40여 명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사고를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 끝에선 녹색 트럭 운전자입니다. C'è una macchina che sorpassato avanti di lui frenato un pochino e l'altro è andato giù e lui era frenato proprio dove tagliato. 이탈리아 정부는 제노바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간 복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관리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은 패션업체 베네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모란디 다리 관리 업체를 소유한 곳이 아틀란티아인데 베네통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사업권 취소와 2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Nel momento in cui invece di reinvestire i soldi del nostro pedaggio autostradale nella manutenzione si dividono gli utili, è lì che questi ponti.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 다리와 터널 가운데 약 70%가 40년 이상 됐고 상당수는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말복인 오늘도 여전히 더웠죠. 광화문 광장에는 쿨링포그가 가동되면서 더위를 식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쿨링포그를 가동하면 주변의 온도를 3도에서 5도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잠시 쉬어갑니다. 더운 기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보다 맑은 하늘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18호 태풍 룸비아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 탓에 당분간 모든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에서 5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26일 만에 서울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출발하겠고 강릉 21도, 대구는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대구는 29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이후 상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